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성동구는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성동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학교 지역 균형 배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하나. 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둘. 금호동 지역 중학교 부재 해소를 위한 중학교 설립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셋. 성수동 지역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통합 조정을 통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넷. 성동구 관내 고등학생 성비 불균형 등의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다. 다섯. 관계기관 및 지역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제3조.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한다. 제4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협력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이 협약에 의한 합의사항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은 각 기관장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28일. 네, 그럼 지금부터 성동구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 여건 개선 업무 협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약기관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업무 협약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언제나 서울시의회에서 같이 일하는 김기대 의원님, 또 이동현 의원님, 정직원 의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정원호 구청장님과 또 이성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또 사실 이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웅 교육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난관 속에서도 일상 회복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동구청장님과 관계의원님들, 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구청 간 성동구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서울 도심부와 가장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와 상권, 지역경제 등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2005년 마장중학교, 2017년 금호구와 도성고 등 성동구에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우수한 교직원들을 배치해서 교육 중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생과 서울 학생 수의 감소, 왕십리, 금호, 성수동 일대의 주택 개발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이전이 활발하여 성동구 일대 학교 재배치와 적정 규모화가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학교 신설은 신도시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어려운 그런 난점도 장애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성동구의 역동성과 학생 분포의 변화 요인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과 성동구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재배치, 소규모 학교의 통합, 이음학교, 초중, 중고 이음학교, 남녀 성비 전환 등 균형감 있는 학교 설립 방안을 구상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확실한 방향을 수립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충실한 소통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의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이 학교 중심의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성동구청 및 관계의원과의 공유 및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성동구청장님이 25개 구청장 협의회에 특별히 대표적인 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복지, 그 중에서도 교육복지 관련에 대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교육청과 교육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과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그리고 구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했는데 그 매개적인 역할을 사실 성동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처음 돼서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황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5개 구청과 협력해서 서울의 법정 저소득 5만 2천 명의 학생에게 5만 2천 대의 스마트 패드를 제공을 즉각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리고 초중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확대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청이 5, 서울시가 3, 그리고 구청이 2를 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성동구청장님의 매개로 선도로 바로 즉각적으로 그 역할을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또 들습니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는 입학 준비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고등학교 중1, 고1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무상교복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교복을 안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제공해서 그것을 교복을 사든지 생활복을 사든지 체육복을 사든지 문구류를 사든지 도서류를 사도록 말하자면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필요한 일체의 입학 준비물을 사는 비용을 그것도 한 40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전체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고등학교, 서울시, 구청, 교육청이 함께 했고 그걸 또 초등학교에 하자고 제안을 오히려 구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022년에는 2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동구청장님의 선도 그리고 25개 구청장님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성동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청장님이 25개 구청을 대표해서 성동구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혹은 서울 전역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혁혁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걸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학생과 학교, 성동구 주민 모두가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길을 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오늘 이곳 성동구까지 친히 나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약은 그동안 성동구에서 많은 주민들께서의 요청사항 그리고 또 학부모 간담회 또 특히 우리 교육청과 우리 성동구청이 그동안 이 성동구에 있었던 모든 교육과 관련한 현안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금 그런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특히 성동구는 이제 주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로 개선되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가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중학교가 없는 지역은 중학교를 요청하게 되고, 또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또 이 중학교가 많아서 학생이 오히려 줄어서 거기가 또 통합이 필요한 지역, 이런 곳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 학생 수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들이 끊임없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등교를 가까이 해야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적정 규모의 학교가 되어야만 또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요구가 있어서 이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는 중학교를 신설하고, 또 금호 옥수동 지역, 특히 금호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3개 동이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학교를 추진하는 것. 또 반면에 성수동은 중학교가 또 상대적으로 많아서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통합을 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약 3, 4년에 거쳐서 저희들이 쭉 수십 차례 이렇게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왔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수차례 여러 번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우리 조영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현홍 우리 교육장님, 성동강진 교육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홍익표 의원과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하고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김기대 시의원님, 그리고 이동현 시의원님, 정직원 시의원님들, 이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전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구정의 파트너로 일해주고 계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협약은 구청과 교육청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협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후에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협약이 있기까지의 추진 경과를 성동구 나재진 교육지원과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교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황입니다. 성동구에는 유치원 28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초등학생 대비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율이 각각 46%, 38%로 서울시 전체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관내 유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내 중학교 11개 교 중 3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경소중, 경일중 등 5개교이며 강의중과 무학중은 800명 이상으로 상대적 가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3개교를 제외한 성동구 일반계 고등학교 6개교의 남녀 학생 수를 보면은 남학생이 878명, 여학생은 2,332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비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중북부와 성수동 지역에 중학교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 쪽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아이들은 마장동에 있는 동마중과 사근동에 있는 한대부 중에 주로 배정되고 있으며 금호동 지역 아이들은 행당 이동에 있는 무학중, 옥수동에 있는 옥정중, 응봉동에 있는 광희중, 마장동에 있는 동마중, 그리고 중구에 있는 금호여중과 대경중에 일부 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정은 연쇄적 밀려 배정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호동 지역 학생이 무학 중에 배정되면 왕십리 이동 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밀려서 횡당 중에 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지역은 편리한 교통 및 생활 환경 등에 따라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학령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지역 학령 인구의 증가 추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의 역방향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이 되어 가면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중학교 부재로 인한 전출이 많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설립 추진 방안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학교 신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와 통합운영학교 설립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금호동 지역 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2개의 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 등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최적의 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성수동 지역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는 5개교인데 횡당 등을 제외한 4개교가 모두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또한 가장 규모가 적은 경일고가 역시 성수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가 성수동에 집중되어 규모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성수 지역 중학교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8명이 감소하여 5년간 28.4%, 연평균 5.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의 재개발에 따른 유발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성수동 지역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가 곤란하고 기본 운영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치교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가다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성수중과 경일중, 성수고와 경일고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구 초등학교 중학생의 남녀 성비는 별 차이가 없는 반면에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27.3%, 여학생이 72.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남자 중학생의 35.4%만이 관내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계 남고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과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입니다. 우선 문제인식 및 필요성 대두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2016년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중학교 유치 요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호동은 재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 이후 13개 구역 2만여 세대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수 지역은 학교 소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학부모 중심으로 학교 통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수고가 2022년 2월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성동구는 서울에서 남고가 없는 유일한 구가 되었으며 성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기관별 관련 연구 영역을 비롯하여 교육감과의 간담회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학교 학부모 이해 설득과 상충된 이해관계 등에 따른 영민원에서 사업 예산 확보 등 추진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관계기관 및 관계자 간 결속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 경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은 연단에 있는 협약 테이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성동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학교 지역 균형 배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협약 내용은 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외를 비롯한 5가지입니다. 네,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과 교육감님께서는 상호 교환해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명을 완료하셨으면 협약서를 드시고 잠시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기념사진 촬영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의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과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은 연단 위에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입니다. 이번 협약이 서울시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성동구를 최초 협약을 체결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중입 배정과 고입 배정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성동구의 상황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의 배치 방식이라는 게 기존의 인구 구조와 기존의 지역 공간 구조를 전제로 한 건데 이게 바뀌다가 보니까 서울 전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걸 이제 25개 구청 단위의 지역 혹은 11개 저희는 교육지원청입니다만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제 학생 배치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성동구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동시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점들이 그래서 중고 통합도 여러 사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음학교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통폐합에 우려가 있는 학교도 여러 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덕수고가 이제 미래로 이전하면서 또 대규모 그 빈 공간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로 지금까지 이제 개별 학교 단위에 혹은 뭐 두세 개 학교 단위의 연관성 속에서 이 학교 문제를 접근했었는데요. 이번에 성동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그 여건을 고려한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좀 종합적인 통합 플랜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개별 학교 단위로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를 좀 시범 사례로 해서 여기서 좋은 계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확산하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민 기자 우리 원동엄님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동 신문에 아울러 글을 쓰고 있는 원동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성수동 주민이기도 해서 성수동에서도 오랜 동안 이제 학교 통폐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2018년부터 제기가 됐으니까 한 4년여 만에 사실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애써주신 여러 정책 단위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그 여쭙고 싶은 건 이제 이음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해서 그 이음 학교가 지금 학교 재배치와는 어떤 연관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현안이 돼서 우선적으로 이제 학교 그 재배치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한 4년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것이어서 이게 만약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지원과정 이동을 좀 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면 좋을까. 먼저 이음 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2014년에 교육감이 됐을 때 서울의 학생이 11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0만이 조금 넘는 90만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학생 수의 급감에 따라서 교육제동도 축소하고 학교 통폐합을 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또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왕십리 뉴타운이 대표적이고 강동이라든가 송파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학교 신설을 잘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런 난점과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음 학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독립적인 학교로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학교 내에서 공존하는. 그러면 이제 단일 교장이 있고 그 각각을 담당하는 교감이 있는 방식으로. 그다음 행정적이라든가 이게 다 재정적으로나 통합 운영이 되고 학사 운영도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통합 운영하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모델 자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험이 됐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독립적인 두 학교가 있을 때 교사나 이런 재정 배치 배분하고 조금 달리 이제 일종의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이 현재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지역별로 다른 상황 모순적이기도 하죠. 여기는 학교를 신설해야 되고 다른 학교는 다른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를 없애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학교를 없애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 운영하거나 그다음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학교를 하나 통폐합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교 규모의 여유가 저희들에게 또 생겨나는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여러 가지 성동구의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해결하고 그 과정에 이제 이음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유형 신설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명하실 게 있습니다. 이 이음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만약에 중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새로운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 와서는 그런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의 성동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학교가 한 군데 통폐합되고 한다면 이제 그 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돼야 된다면 기존 학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거기에 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학교 그래서 이음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무래도 그 현실성이 있고 추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통합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넘어야 될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그 학교에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는 5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통합학교를 한다고 해도 그 학부모님들 동의가 통과되고 한
3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냥 통합학교를 하려면은 기존 그 학교 부지에 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모든 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폐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학교의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는 이상입니다. 이 송동구청장님 원체 창의적이시니까 저희는 아예 이렇게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저희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성동구 전체의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포괄적인 플랜을, 종합적인 플랜을 하고 성동구민 전체에 저는 주민투표 같은 걸 한번 붙이고,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결정하고 개별 학교에 주민투표, 학부모 투표를 붙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50%가 넘지 않으면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저희가 그런 지역 단위의 종합계획을 가지고 한번 돌파를 하는 새로운 유형을 저는 만들어 봐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님. 네. 예, 그 새로운 모델을 성동구에서 교육특구답게 뭐 시도를 하시려는 것은 좀 잘 알겠는데요. 왕십리하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재배치로는 안 되고 아마 신설 학교 자체를 상당히 열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창의성은 좋지만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학력 조화라든가 초중고가 한데 모여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었던 뭐 학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학력 저하, 뭐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력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 어차피 이러한 지금 상징적으로 이번 협약을 뭐 하심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상당한 울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상당한 요구가 빗발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성동구 입장에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마당에 그 예산 확보 문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청회다 뭐다 아직도 진행에 대한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지원과장님 보고하면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 7년여를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으로 재직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서울 전역으로 보면은 사실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도성고하고 그다음에 금호고 2개 고등학교를 신설이 된 겁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도 힘듭니다. 저쪽 뭐 동작구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고등학교 신설 하나인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신설이 됐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두 학교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도전인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급변 속에 우리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갈등일 수도 있고 민원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개별 요구를 최대치로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동구에 있는 분들이 A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그다음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전체 이해와 성동 그 지역, 금호동이면 금호동 일대의 주민들의 이해, 성동구 전체 주민들의 그 지역 공동체의 이해의 어떤 균형점을 생각하면서
이 접점을 찾아내는, 때로는 나의 요구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요구의 최대치의 실현이 아니라 뭐 약간 최소치의 실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치의 실현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중간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요구의 조화를 꾀하는 그런 접근법이 조금 지금은 저희가 필요한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도 한번 같이 접점을 찾아가는, 그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금호동에도 다 하고 뉴왕팀리에도 다 실현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조금 난점들이,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지역 단위의 굳이 얘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해를 실현하는 어떤 균형 잡힌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서 함께 주민 전체가 조금 100%는 아니지만 또 약간의 어느 지역은 손해도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치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 뉴타운하고 금호동의 그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이거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방향은 신설을 왕십리 뉴타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한다고요. 금호동은 그 신설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저희가 금호동은 두 가지 안을 저희가 자체로 준비를 해서 교육청에 제시를 했고, 교육청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이제 도출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현재 가능한 안과 교육청과 구청이 대략적으로 이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교육감님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 지금 동의 절차가 이제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호동은 성수동은 지금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이냐는 현재 안을 가지고 학부모들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는 어쨌든 그동안 산발적으로 쭉 제기됐던 민원들과 요청사항,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하나로 모아서 교육청과 구청이 의견을 일치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치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와중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동의도 필요한 거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그걸 이루겠다라고 단언치는 못한다는 걸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언제까지 될 것이다는 우리 계획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는 이제 시 교육청 예산, 그리고 시 교육청 예산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또 저희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약을 할 때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구청이 실무 회의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보충하면 그 이음학교가 된다고 학력자나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음학교보다는 뭐 독립학교를 선호하시고요. 또 그건 저희가 또 충분히 존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5개 구청 25개 구청에서 지자체별로 이제 그런 요구와 또 협약 요구를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이 성동구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과 경로가 어느 정도 설계됐을 때 이렇게 협약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좀 그런 지역 단위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업무 협약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 서울신문 장진복이고요. 성동구 관내 고등학교에 유독 남학생의 비율이 낮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서울 또는 전국적으로 좀 다 해당되는 그런 현상인지, 또 그렇다면은 또 성동구에서는 또 일반계 남고 유치 등 또 어떤 또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동구 내 중고등학생들의 관내 유출이 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신설 외에 그 학생들이 좀 구에 머무를 수 있는 좀 교육 인프라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관을 갖고 계신지, 또 성동구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이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또 교육 복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또 이런 중고등학생에 대한 또 교육 인프라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학생 수가 많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는데 그 성동구가 또 이쪽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구 바로 옆에 중구에 성동고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장충고가 남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또 이제 그 남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동구 자체에는 그 학생 수는 있으나 인근 학교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한대부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자사고인데 거기는 전국 단위 모집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특히 여학생이 많습니다. 거기가 왜 여학생이 많냐면 자사고 중에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던 게 덕수고인데, 덕수고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이전을 했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균형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제 의견을 하고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를 새로 신설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성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는 게 이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이 남녀 공학의 남자 비율을 높여주는, 특정 학교의 남자 비율을 되게 높여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현재 의논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 교육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교육 개선에 관련해서 교육 경비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대부분이 그런 교육 인프라 개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80억의 교육 경비를 교육청으로 교육 지원 예산으로 확보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오롯이 다 이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육 인프라 개선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 경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오히려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들이 이제 중시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와 관련된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건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건 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건 다양한 그런 그 교육 지원 사업들이 지금 성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래교육과 관련된 체험과 관련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인프라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시의원 김비대입니다. 성동 교육 여건 개선과 왕십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지역 홍익표 국회의원님, 조희연 교육감님, 정원호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 내 중학교 지역은 학령 인구가 늘고 있어서 중학교 필요성은 우리 교육감님하고 수시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홍익표 의원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위한 그런 기자회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늦었지만 이런 협약식까지 함께해 주신 노력해 주신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상위법을 보니까 학부모 50% 동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아마 내부 규정을 아마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 안들을 마련해서 6월 30일 이전에는 확실하게 뉴타운 내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시의원 정직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연무 협약식에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 성동구청장님, 정원호 청장님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남달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한 교육특구, 혁신교육지구 여러 가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도 이렇게 협약해 주신 데에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더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성수동 지역은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임원들과 자주 이렇게 접촉해 보면 이게 적정 학생 수를 해서 통폐합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학부모님들과 면담도 하고 자주 만나 뵙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구에서나 우리 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 주시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그 연구 영역비로도 얼마 그 정도 줘서 연구 영역에 들어가 있고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 수준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좀 지원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금호동 수동지역 시의원 이동현입니다. 오늘 우선 이 자리가 정원호 구청장님의 노력과 조희연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자리인 만큼 선언적인 의미를 떠나서 추진차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자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서 김기대 의원이나 정직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올해 임기 내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과정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해 주신다면 시의회와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호동 지역은 금호동 옥정중학교의 과밀학급과 중구 지역에 있어서의 과소학급이 발생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동 지역에는 이전 재배치 신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희도 용역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호동 학생들이 행당동을 가고 행당동 학생들이 마장동이나 은봉동을 가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빨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장입니다. 먼저 저희 성동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과 언론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동구 의회에서는 작년 예산 심의를 통해 2022년도 교육 경비를 작년 대비 20억 증액한 80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의 열의가 반영돼서 그런지 최고 수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환경 개선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의정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의 오랜 시간 염원해왔던 교육 난제 해결을 앞당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동구가 교육 특구로서 각고 노력을 기울여왔고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에 성동구 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긍정적 변화를 이뤄갈 수 있게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혹여나 서로 입장 차이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하게 조율하는 협력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 교육장 강연웅입니다.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해 드리고 또 성동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각별하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다른 구청장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교육 특구라는 어떤 그 명제를 내걸고 애쓰셔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약간의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난제들인데요. 아까 우리 본청 지원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의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통합해서 그것을 대체하거나, 또 중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좀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성동광진의 성동 교육장으로 와 보니까 서울 시내의 모든 교원들의 전보 선호도가 1위예요. 저희 성동, 특히 성동구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교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교장, 교감도 마찬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도 여기를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봤는데 여기에 와서 안정돼 있고 교육 활동을 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선호도가 높다는 거는 우수 자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심하니까 담임을 오랫동안 했고 부장을 했고 이래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여기에 오게 되니까 여기 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정책 의지나 그 방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 협약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